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최신 상식 기출문제 4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1번은 출력 결과랑 똑같게 그대로 키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뭔가 내용을 셀 서식이나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4일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14일, 일자 다 키보드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영문,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 작업 2부터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 기본 작업 2 시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작업 2에서는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은 A1부터 G1, 요 A1부터 G1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글꼴을 굴림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18.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A3부터 G3 셀은 이 부분이에요. A3부터 G3 셀은 셀 스타일이니까 여기 스타일 여기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셀 스타일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파랑 강조색 1이에요. 요 파랑 강조색 1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4부터 C12까지예요. C4부터 C10이면 여기까지죠. 요 부분은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눌러주라 그러니까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F4부터 F12 F4부터 F12까지는요. 이렇게 백분율 스타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시 형식 백분율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D4부터 D10이에요. 여기 D4부터 D12까지 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여기 첨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요. 이렇게 원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쉼표 들어가야 되고 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갈 때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주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 형식에서 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용자 지정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첨단위 기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0은 뭐 0원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0이라고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샵이라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냥 샵 쉼표 샵 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식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F6셀 F6이면은 여기에요. 그죠? 내가 셀 주소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이름 상자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F6셀에다가 우수부서라고 하는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새 노트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Shift F2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수부서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 절대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메모를 삽입을 하라고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자동 크기나 항상 표시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셀에 클릭하면 메모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요 가장자리 테두리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맞춤 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맞춤 탭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서가 여기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안에 클릭해 놓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면은 글꼴만 나오지 맞춤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가장자리 눌러 놓고 안에 커서가 깜빡거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맞춤에서 요 자동 크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크기가 글자 크기에 딱 맞춰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두 줄로 나온다라는 거 엔터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다른 셀을 클릭하면 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G12까지를 요 G12까지를 모든 테두리만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테두리. 이게 모든 바깥쪽 굵은 테두리가 없는데도 모든 테두리하고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 기본 작업 3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선수별 경기기로 현황표에서 포지션이 수비수 이거나라고 했습니다. 이거나. 우리가 고급 필터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 AND인지 OR인지. 그래서 AND는 뭐뭐 이고가 되는 거고 OR은 뭐뭐 이거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고냐 이거나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OR이에요. OR이다 라고 하면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고급 필터 하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AND 조건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줄에다가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 점수가 1400 이상인 이번에는 여기에 자료에 요거 요 데이터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돼야 되는 부분이 모든 필드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선수명, 팀명, 포지션, 기본 점수, 총점만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되고요. 조건은 지금 어디에다 쓰라고 했냐면 A17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A17부터 B18까지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요 필드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필드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급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필드명을 입력을 할 때는 이 필드명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필드명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필드명은 여기 있는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기본 점수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쓰는 걸 A17부터 써야 되니까 A17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는을 해줘요. 는을 해준 다음에 포지션이 있는 요 셀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는을 눌러주시고 기본 점수가 필요한 거니까 요 기본 점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글자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오고요. 네, 여기다가는 수비수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 점수가 1400 이상이라는 걸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건이 뭐예요? AND가 아니고 OR이에요. OR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아래에다가 써야 됩니다. 다른 줄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400 이상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포지션이 수비수이거나 기본 점수가 1400 이상인 자료에 선수명, 팀명, 포지션, 기본 점수, 총점 데이터가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다 썼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원본 데이터, 이 목록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요 고급이 있어요. 요 고급 필터를 여기 데이터에 가서 요 고급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 고급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요 모양이 나오면 다른 장소의 복사입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요 목록 범위는 지금 A3부터 지금 H15가 되는 거고요. 조건 범위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놨던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이 동일 조건에 있는 동일 시트에 있는 A2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까 문제 조건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수명, 팀명, 포지션, 기본 점수, 총점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명 있어야 되고 팀명, 포지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점수가 있고 총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랑 보너스율이랑 이 보너스 U라고 보너스 점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삭제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삭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셀을 왼쪽으로 밀기가 나오죠. 그 왼쪽을 밀어지면서 이게 땡겨 오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만 출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급 필터 나오면 문제를 끝까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암만 이 조건만 보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 작업은 좀 나중에 풀고요. 분석 작업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1번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요 분석 작업 1번에 지금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시나리오가 나왔고 또 하나는 여기 피벗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하고 피벗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 화장품 어떤 거예요? 화장품 판매 현황표에서 판매 단가 요 판매 단가라고 나와 있는
우리가 판매 단가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그죠? 립스틱, 로션, 마스크팩 B18부터 B20까지에 있는 요 판매 단가가 변동이 될 때 요 매출액의 요 합계, 요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가 나오면 반드시 이름 정의가 먼저 나올 거예요. 이름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여기 나와 있는 이름대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립스틱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로션 단가 엔터 눌러주시고 또 밑에 칸에다가는 마스크팩 단가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G15에다가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매출액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잘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름 정의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요 값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립스틱, 로션, 마스크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요 데이터에 요 가상 분석에 가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서 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실 건데요. 요 추가 있죠. 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매출액 증가예요. 이렇게 매출액 증가. 그리고 미리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 셀이 여기 셀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맨 처음에 립스틱 단가 6,000원 탭 눌러주고 만원 탭을 눌러서 4,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끝났다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지만 우리가 매출액 감소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매출액 감소라고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4,000원 그리고 8,000원 그리고 2,000원 이렇게 적어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나리오가 또 없으니까 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시고 요 요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결과 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셀은 지금 어디가 돼야 돼요? 요 매출액 합계가 변동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선택이 G15가 선택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분석 작업 1 앞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름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요 시나리오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요 값은 변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되고요. 요 밑에 보면은 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요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게 된 겁니다. 분석 작업 2로 가볼게요. 분석 작업 2에서는 지금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삽입에 가면 요 피벗 테이블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기존이 눌러줘야 돼요. 위치가 어디다? A 지금 20이에요. A 20.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너무 작아서 저는 좀 요거를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이쪽에는 필드명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필터, 행, 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드래그해서 갖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아무리 클릭해도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이 필드 목록 지금 저 숨기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눌러도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필드 목록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먼저 고객명은 어디에다가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시고 여행지는 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행 상품은 열입니다. 열. 값에다가는 항공료와 총경비에 대한 뭐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합계를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여기 항공료에 대한 합계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은 총경비에 대한 뭐다? 합계다.
함수가 합계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함수가 다른 함수다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다 요 체크 모양 눌러서 요 값필드 설정 있죠? 여기서 함수명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행렬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합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합계, 전체 합계, 총합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해야 된다?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요약 및 필터. 지금 체크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 주셔야 됩니다.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없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요 디자인에서 해주시는 거죠. 요 디자인에서 우리가 어떤 거? 개요 형식, 테이블 형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을 바꿔주는 게 요 디자인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어떤 걸로?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쪽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에다가 별을 3개를 넣으래요. 빈 셀은 요런 데가 이제 빈 셀이 있는 곳. 그래서 요것도 어디 가서 해야 된다? 피벗 테이블 옵션이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가 별 몇 개 넣어야 돼요? 3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죠. 항공료와 총경미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범주를 이렇게 천 단위 기호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항공료 있는 부분에다 갖다 놓고 요 필드 표시 형식 있죠? 들어가서 숫자를 요 천 단위 기호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총경미도 또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필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숫자를 천 단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행지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여행지가 있잖아요. 요 여행지를 어떻게 해라?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여행지에 있는 요 버튼 있죠.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요 정렬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대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매크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크로 작업에 가서는 매크로에 이렇게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2개의 매크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계산 매크로하고 서식 매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버튼을 먼저 만들 건데요. B16부터 C17이라고 했어요. B16부터 C17이면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요 사각형의 빗면이네요.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의 사각형의 요 빗면이면 요거죠.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 요렇게 눌러서 딱 만들어주면은 요 모양이 나오고요. 요 매크로 이름은 총 판매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이름은 총 판매량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총 판매량으로 요 버튼 빗면 버튼에다가 요 총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놔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요 단추는 요 E16부터 여기 E16부터 F16까지잖아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단추예요. 그죠? 요 개발도구 삽입에 들어가 있는 요 단추를 딱 맞춰서 그려 주셔야 되겠죠? 요 맞춰서 그려 주시고 요거는 현재 통화 문서라고 했습니다.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돼. 매크로에서는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눌러 주시고 요 이름을 바꿀 때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주시면 돼요? 서식이라고 이렇게 서식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7월, 8월, 9월에 합을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쪽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요. 요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여기다 매크로 이름은 지금 누구예요? 총 판매량이에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답을 구해야 되니까 클릭을 해주시고 sum이죠. 7월, 8월, 9월의 합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빈셀을 클릭하고 기록을 중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계산 매크로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요 서식 매크로는 지금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요 A3부터 여기 A3부터 F3까지에다가 셀 스타일을 강조색 6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셀에다 클릭해 놓고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서식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이에요. 서식.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A3부터 F3까지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는 필요치 않은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셀 스타일에 들어가서 강조색 6이에요. 이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빈 셀을 클릭해서 범위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해제를 하고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을 중지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 끝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 매크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정에 들어가서 총 판매량 그리고 매크로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서식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누구 눌러야 돼요? 서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매크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 작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차트 작업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번은 차트 범위 수정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강주점, 여기 강주점이랑 여기 울산점 계열과 온라인 매출, 오프라인 매출 요소를 제거를 하라 그랬어요. 제거를 하고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차트 종류를 원형 대 가로형으로 바꾸래요. 그럼 우선 일단은 제거를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제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여기 요 필터 보이죠? 차트 필터에 가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시면 돼요. 나 이렇게 가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은 요 차트 디자인에 여기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죠? 얘를 눌러도 같은 겁니다. 여기 가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라인 매출하고 오프라인 매출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온라인 제거하고 오프라인 요거 제거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점에서는 강주점하고 울산점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죠. 이럴 때는 행렬을 전환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죠? 부산점 제거 그리고 내려가서 울산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 전환을 다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가 뭐 특정 계열의 하나의 차트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로? 원형이에요. 근데 원형 대 가로래요. 얘는 원형 대 원형, 얘가 원형 대 가로가 되겠죠. 요 차트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 종류가 변경이 되죠. 차트 종류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원형 대 가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줬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차트 제목을 이제 집어 넣어주래요. 차트 제목을 넣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위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차트 제목을 지점별 매출 현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요 제목을 크기를 요 홈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죠. 크기는 14,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요 도형 스타일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식에 들어가야 돼요.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도형 스타일 나오죠? 이 부분을 눌러서 미세 효과, 미세 효과가 요거거든요. 미세 효과 녹색 강조 6이에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고 이런 미세 효과의 도형 서식에 관련된 걸 찾을 때는 요 끝에 있는 요 메뉴, 요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차트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차트의 계열의 분할 위치에 둘째 영역 값을 3으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게 계열이잖아요. 그럼 계열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이 계열 서식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 창이 나오면 여기에 지금 둘째 영역 값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3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은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요 범리의 위치를 어디로? 위쪽으로 바꿔주니까 위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여기 보면 데이터 계열의 레이블에다가 항목 이름 백분율을 표시하고 위치는 가운데로 지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레이블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요 기타 옵션 있죠. 여기를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레이블에 관련된 게 여기 나타납니다. 요 레이블. 요게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다시 요 끄고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 이 바깥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요 기타 옵션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항목 이름 값은 아니고 백분율이에요. 그죠? 항목 이름과 백분율이 나와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안쪽 어디에다가 레이블의 위치는 어디에다가요? 요 가운데예요. 요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레이블의 위치는 어디다?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은 색 변경을 통해서 단색 색상표를 6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전체에 있는 색상표가 바뀌어야 돼요. 차트가 약간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위치가 맞아야 되니까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차트 모양이 좀 삐뚤삐뚤하다 그러면 한번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기를 늘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색 스타일의 색 변경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서식이 있고 차트 디자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차트 디자인에서 요 색 변경으로 들어가서 바꿔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꿔줘도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이 나오고 여기 색이 나오죠. 여기 색에서 단색 색상표 6번이에요. 1번 얘가 단색 색상표 1이죠. 2, 3, 4, 5 밑으로 내려가야 얘가 6이 되겠네요. 이걸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다. 6을 이렇게 지정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 패턴 채우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정경색을 또 이렇게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림 영역 이쪽이 차트 영역이죠. 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또 영역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채우기에 여기 패턴이 나와요. 여러분들 패턴 채우기 이 패턴 나오죠. 여기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이 정경색을 녹색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녹색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점선이 10%예요. 근데 점선이 10%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그럼 점선이 10% 여기 나왔죠. 그죠? 요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점선 10% 정경색은 무슨 색깔이다? 녹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계산 작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서 계산 작업에 있는 함수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요 한 40분에서 여러분들이 15분 정도는 함수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20분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다른 거를 좀 스피드하게 하고 20분 내지 15분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함수 5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지금 if 에러 추주 랭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상, 2위는 우수상, 3위는 장려상, 나머지는 참가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if 에러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외 참가상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고 추주 랭크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구하면 되겠죠. 건수는 많은 것이 1등이래요.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에러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if 에러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참가상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요 값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뭘로 줘라? 참가상으로 돌려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 밸류는 이제 우리가 식을 써야 되죠. 추주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요 건수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랭크점 EQ 가로 열어주고 요 건수가 어디에서? 요 건수 전체에서 요 전체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큰 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0을 쓰거나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 여기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최우수상, 오타 없이 우수상,
려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5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 5에는 입력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if 에러로 가니까 if 에러 마지막에 우리가 참가상을 입력을 했으니까 얘는 참가상이 뜨는 겁니다.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엔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에는 어떤 함수가 나왔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함수가 많이 나왔네요. 라운드업이 올림이라는 게 함수가 나왔어요. 그 올림이라는 건 정수로 하라고 했으니까 0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에버레이지 if s 라지 스몰까지 나왔고 엔드 연산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 1차, 2차, 3차, 4차, 5차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의 가장 큰 점수와 이 가장 큰 점수,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5개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요거 지금 5차가 가장 높은 점수고 가장 낮은 점수는 지금 85가 가장 낮은 점수잖아요. 이거를 뺀 요 3개에 대한 뭐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했으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소수점은 무슨 처리해라? 정수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라운드업을 먼저 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라운드업으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라운드업에 들어가서 정수 처리니까 넘 디지트 자릿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리고 여기 넘버에다 클릭을 해서 에버리지 if s를 들어가야 되겠죠.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에버리지 if s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의 범위는 여기에요. 여기. 그쵸? 왜냐면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H3부터 L3까지가 맞는 거고 조건은 두 가지예요. 제일 큰 값 빼야 되고 제일 작은 값을 빼야 돼요.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 제일 작은 값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제외라고 하는 거 우리 같지 않다 이거. 제외라는 거 이거잖아요. 요거를 빼야 돼요. 빼고 어떤 거를 라지로 구한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를 구한 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야 돼?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ARGE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빼라. 91을 빼는 거예요. 91은 아니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제일 작은 것도 또 제외시켜야 되니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또 아니다. 얘를 제외해라. 어떤 거?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야지. 이 엔드 연산자 안 쓰고 나면 오류가 뜹니다. 여러분들. SMAL에 제일 작은 값 얘를 빼라. 그죠?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에 대한 평균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수가 올라가니까 89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세우기 엔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89가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더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금 if라는 함수하고 weekday가 나왔습니다. weekday라고 하는 거는 특정 날짜 1부터 7까지의 요일 번호로 바꿔주는 함수가 weekday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요일이 나오면은 이렇게 리턴 타입을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월요일이 1인 거예요. 우리가 weekday의 리턴 타입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일요일이 1번이 되고 2번은 리턴 타입 2번은 월요일이 1번이 되고 3번 유형은 월요일이 0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건 1번하고 2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월요일이 1인 거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은 일요일이 1번이고 2번 유형은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3번 유형은 월요일이 0번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주로 3번 유형은 많이 안 나오고 시험에는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번 리턴 타입 2번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월요일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월요일이 1번.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 일. 그죠? 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화, 수, 목 1, 2, 3, 4, 5번까지가 금요일이 되는 거고 토요일은 6번이고 일요일은 7번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토요일은 몇 번? 6번. 일요일은 7번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문제에 배송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주문일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 그 배송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일에다 플러스를 일을 한 결과값이 토요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요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배송을 하라 그랬으니까 토일 플러스 2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요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플러스 2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요 위크데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크데이에 들어가서 뭐가? 요 배송일이라고 했잖아요. 배송일이 주말. 그러니까 배송일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문일에다 플러스 1을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주문일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결과가, 우리가 리턴 타입은 지금 몇 번 쓴다라고 그랬어요? 2번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 결과가 토요일이 나오면, 토요일이 나올 경우 일요일이 나오는 경우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원래 이 주문일에다가 원래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원래 했었어야 되죠. 배송일은. 근데 거기에다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로 가야 되니까 이틀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더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일요일인 경우를 따져야 되니까 다시 if에 들어가서 위크데이 들어가서 요 주문일은, 그러니까 주문일이 아니라 배송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배송일이라는 건 주문일에 플러스 1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돼서 얘가 뭐가 나오면, 일요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배송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날짜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데 1일 다음에 월요일이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원래 날짜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배송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로가 안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함수 마법사는 가로가 안 맞았을 때 저절로 맞춰줘요. 맨 끝에서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하면 답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요 배송일 자체에 배송일 자체는 주문일에다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문일에다가 요 배송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문제에서 알려줬죠. 주문일에다가 플러스 2 한 거. 그 구한 거가 배송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4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vlookup이라는 함수하고 지금 left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운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금 곱하기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먼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인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금은 요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나와 있는데, 요 출발지에 있는 요 첫 글자, 그 다음 도착지에 있는 여기 첫 문장, 그러니까 서하고 부잖아요. 그럼 서부는 요금이 85,000원이에요. 여기 부하고 서가 있어요. 부서는 85,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청하고 서울이다 그러면 청서울은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글자 뽑아내야 되니까 레프트가 나왔고, 엔드 연산자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엔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이 하이픈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먼저 vlookup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vlookup에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는 값은 레프트 요 출발지에 있는 첫 글자, 그리고 하이픈이 있어야 되니까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이픈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엔드 연산자로 도착지에 있는 첫 글자를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서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표 범위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야 되고, 얘가 1번이고 얘가 몇 번이에요? 2번이니까 열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된다? 2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고요. 요걸로 끝내면 안 돼요. 요금을 지금 구한 거예요. 우리는 요금만 구한 거고, 요 곱하기 인원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기서 해야 돼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을 하고 곱하기 여기는 인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하게 문제 풀다 보면 요것만 추출하고 그걸로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인원을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원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제 금액은 요금, 여기 나오는 요금과 여기 있는 인원이 곱해져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또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렇게 함수 문제를 보시게 되면 D에버리지, D썸, D카운트 A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가 지금 써야 되는데 부서가 영업팀이면서니까 AND 조건이에요. 그죠?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고 과제가 8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함수에 들어가야 된다? D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부서 적어주시고 영업팀 그쵸? 그 다음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과제 그 다음 얼마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썸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D썸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요 4번부터 총점까지를 쭉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 열번호는 총점에 대한 합계니까 이 총점이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죠. 열번호 7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7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조건은 우리가 써놓은 데 있죠. 부서가 영업팀이면서 과제가 80 이상인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381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시 기출 문제 4회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